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났죠.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며칠 내내 계속 그러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설도 좀 있고, 긴축,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악재가 시장에 존재하는 바람에, 굉장히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어제 잠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밀렸고, 지금 미국 지수 선물 자체도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나서 내일 시장도 마냥 전당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좀 꽤 밀리고 있고 이 빅스 공포지수 자체도 6%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일 시장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언젠가는 돌아서겠죠. 뭐 주식이라고 해서 너무 마냥 떨어지지만 않지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그랬다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조금 위험한 게 맞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주식 일지를 써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왜 올라갔고 또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시황 일지라든가 주식 일지를 쓰는 건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도 할 겸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그냥 점상으로 간 종목이 있죠. 시초가부터 상한가에 상한가에 붙은 종목이 있는데 바로 하이스틸입니다. 철강, 원자재 단가 이제 인상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대동스틸도 좀 크게 급등했는데 여러모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설도 있고 또 유가의 급등과 관련한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 이런 거에 맞물려서 이렇게 철강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이스틸 상한가, 대동스틸도 20몇 프로대, 문배철강, 삼면철강, 한일철강 등 이 철강 삼총사들도 잘 올라가 주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스틸 먼저 살펴보면 사실 스틸주나 철강주들의 PBR은 꽤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 PBR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PBR이 0.5라고 해서 무조건 싼 건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섹터들은 평균적으로 PBR 3배인 게 있고 철강주들은 보통 0.5에서 1 정도 왔다 갔다 하죠. PBR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주가가 여기서 2배가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0.5에서 1이니까 그렇죠. 자, 보통 장부상 가치가 7,000원의 주가가 3,300원, 그것도 상한가가 3,300원이기 때문에 0.48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무를 좀 보면 현금유보율이 꽤 좋아요. 1200이 90%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부채가 굉장히 적은 걸 알 수 있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설 또 유가 급등 이름과 관련해서 철강주 중에 하이스트리 제일 빨리 뛰어나갔는데 잠시 하이스트리 차트를 보면 자 월봉에서 봤을 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20개월 선 잘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죄송합니다. 자 20개월 선 잘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올라갔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변곡점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가격으로 보면 3,700원대가 되는데 3,400원대가 끝났죠. 여기서 뚫어주면 정고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일단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20선 강력하게 뚫어놨죠. 오늘 그냥 뭐 시초가가 상한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더 뛰어나갈 수도 있지만 아니 이 친구를 지금 쫓아가기엔 좀 부담감이 되죠. 이런 매물대 그리고 3,700원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 이거 맞고 떨어지거나 흔들릴 확률이 있어요.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하이스트리 올라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 자 하이스트리 올라감으로 인해서 따라 철강주나 스틸 관련주들 좋았는데 역시나 오늘 대동 스틸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21%대 시장이 안 좋은데도 21% 올라갔는데 같은 이슈죠.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또 하나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설, 원자재 가격 폭등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PBR이 0.85예요. 일단 하이스트 0.45배에 비한 건 2배 정도 높은 거죠. 예를 들어 대동 스틸이 0.4가 된다면 이제 이 가격이 0.5배가 되니까 3,300원쯤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0.8배가 되다 보니까 6,700원대가 돼 있고 이 시초 유보율이 1,400억짜리 그리고 부채 비율이 35%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연 평균 매출액도 1,064억 정도 그러니까 자기 시총이 678억인데 자기 시총보다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대바닥권에서 뛰어나간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일단은 매물대가 좀 있어요. 이 가격대가 첫 번째 목표가가 되는데 고점이 5개월 선 기준으로 7,300원대가 됩니다. 오늘 이거 먹고 떨어진 거죠. 어,
오늘 고점이 7,200원대가 찍었으니까 그죠? 정확히 맞을 자리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7,300원대 돌파하고 따라서 전고점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차이가 생기게 되기도 하죠. 자, 주봉에서는 20주선까지 강하게 뚫었습니다. 내일 바로 뛰나가면 자, 우리 거 아니구나 하고 잊고 사는 게 제일 좋고 20주선까지 밀렸을 때 기다렸다 사는 게 제일 좋아요. 20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6,300원대가 됩니다. 따라서 쫓아가 사지 말고 6,300원대 자리들 요런 이 변곡점 자리까지 밀렸다가 돌아 나갈 때 매수해 주는 게 좋고, 특히 지금은 시장 상황이 원체 안 좋아서 순간 올라갔다 꼬리자고 쭉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좀 이제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지분율이 외국인이 팔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거라 순간 크게 꼬리 달고 떨어질 수 있고, 자, 신용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신용분 높지 않죠. 3%대 이제 평균대이기 때문에 신용이 또 특히 줄어가는 분위기라 오늘도 크게 급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건 월봉에서 추세는 잘 살아있고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더 급등할 것 같긴 하지만 쫓아가 사면 우리 거 아니다 버려두고 역시나 주봉에서 20주선 같은 자리에 꼬리자고 살짝 밀렸을 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같은 스틸주 중에 슈스틸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슈스틸을 보게 되면 시총이 1,100억짜리예요. 근데 PBR이 0.25 굉장히 낮죠. 보통 1이 됐을 때 57,000원대, 장부상 가치가 57,000원인데 PBR이 0.25라는 얘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가격은 14,600원대가 됩니다. 현금유보율이 900%예요. 부채비율 58%로다가 나름 괜찮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자, 시총이 1,100억짜리인 회사가 매출이 거의 3,000억대, 5,000억대로 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시총에 비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슈틸 같은 경우 월봉의 위치는 이제 낮지 않아요. 좀 애매한 위치에 있고, 사실 좀 진입하기가 아주 애매하죠. 5개선 돌파해주고 나가면 이 정도 정도까지 갈 수 있기도 한데, 자, 주봉에서 보면 옆으로 가는 박스권에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3%또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PBR이 낮은 종목이 이제 240에서 위에 있을 때는 딱 240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또 내일이나 이럴 때 이제 오늘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제법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어디서 매수할까 할 때는 항상 5일선 기준, 241선 기준, 자기만의 어떤 매매 기준을 갖고 도전하는 게 딱 맞습니다. 이걸 깨게 되면 순간 쭉 밀리게 되죠. 월봉의 위치가 다른 이 하이스트리나 대동스트 같은 밑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중간한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편이죠. 0.25면 낮은 편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재무적인 면은 문제가 없지만 기술적인 면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241선 기준으로 꼼꼼하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삼연철강, 문배철강, 한일철강 같은 종목들도 요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삼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권, 그러니까 주식 바닥이니까 어딘지 모르긴 하겠지만 20개월을 잘 지켜준 선상에서 지금 뛰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20선 돌파 시도 실패했지만 추세 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었죠.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눈에 띄게 거래량이 오늘 또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쫓아가 사는 것보다 20에선 깨지 않는 선상 또는 5일선이 좀 돌파해 줄 때 이렇게 음봉으로 그려주는 자리들에서 매수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외국인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2%대면 낮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은 비중을 갖고 있진 않고, 이 꼬리 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라가면서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게 되면 쭉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떨어질 수 있긴 하죠. 자, 융자 부분이, 이 신용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큰 부담은 없어 보이고, 신용이 크면 올라갈 때 신용 물량을 맞고 많이 떨어지게 돼요. 또한 주가가 크게 밀릴 때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은 신용대에 대한 물량이 삼연철 강하게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충분히 관심권에 두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문배철 강 같은 경우도 역시나 20개선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분위기에 있고, 목표가인 5,200원대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수세 턴하고 있고 확고하게 거래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241선 기준으로 이때 깨놓고서 굉장이 조용하던 종목이 이때까지 거래량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데 눈에 띄게 거래량이 부쩍 솟았기 때문에 역시 문배철강 또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제 대량 거래, 오늘 거래량이 좀 줄긴 했지만 이런 친구들은 바로 쫓아가 사기보다는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뚫어졌거든요. 이런 자리를 잘 지켜준다든가 21선, 5일선 근처 잘 지켜줄 때 매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한일철강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데 사실은 조금 높아요. 일본에서 문배철강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240m 터져나가고 있다면 한일철강은 월봉이 좀 높긴 한데 이전의 변곡점과 전고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좀 메리트는 문배철강이나 삼연철강의 철강 주축이 좋아 보이고 대동스틸이나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쫓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한번 대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려운데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항상 시황 정리는 이런 종목들이 내일 바로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있으니 며칠 쉬었다가 올라갈 확률이 꽤 크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고 아무리 좋은 뉴스나 좋은 추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추세인 시장이 흔들릴 때는 절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칼같이 원칙을 지키며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